안녕하세요. 경세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네. 기후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네네. 좀 관련된 이슈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네. 하지만 위기는 네. 기회라고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위기를 지렛대로 잘 활용해서 혁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게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후 문제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 모셨는데요.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후 문제 해결이라니 정말 저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다양한 정보들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녹색기술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탄소 중립이 이렇게 국가적 현안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그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기관을 이렇게 여러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기관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으로 이제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24개의 출연 연구소는 이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유일한 그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모든 출연 연구소가 이제 역할과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이제 기획이나 이런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그 국내 그 산업계나 그다음에 이제 출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녹색 기후 기술의 그 해외 이전 확산을 위한 국가 간 그 협력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정책 연구나 국가 간 협력을 이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기후 기술의 이제 조사, 분석, 통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일도 이제 주요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취임하신 지 2년 네. 되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목표로 이끌어 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예. 저희 기관은 지금 이제 그 설립된 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그런 성장 과정으로 치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들어있는 네네.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기의 기관을 이제 훌륭하고 이런 독립적인 그런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그런 기후변화 아젠다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그 선진 그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연구기관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좀 하였고요. 뭐 출연연구소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연구의 전문성과 그 수월성이라는 것을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가지기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기반 이거를 마련하는데 또 힘을 썼습니다. 그 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이 그 기관의 규모가 좀 이제 작은 반면에 업무의 영역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부의 그 훌륭한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그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또 힘을 썼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주요하게 추진하고 계신 업무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은 기후기술 그 정책 분야 연구하고 앞서서 이제 저희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기후기술 협력 전략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네. 두 가지 이제 크게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후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기후기술 관련 이런 법과 제도를 이제 제정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또한 연구개발 전략을 이렇게 이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4월에 그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그 제정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말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이제 그 기술 혁신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그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그 기획을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기술 협력 분야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술을 매개로 해서 이런 국제사회와 이제 공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이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하에 기술 관련된 이제 국제 협상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 간 협력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개도국이 겪고 있는 그런 기후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발굴하고 거기에다 이제 재원을 연계해서 현지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그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가 사실은 이걸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반 연구로서 이제 기술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걸 또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가 기후기술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온라인 그런 정보 DB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운영을 통해서 기술, 뭐 협력 이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관련된 연구개발 데이터나 이런 산업 관련의 그런 통계 데이터를 매년 또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관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하시는 업무들이 다 탄소 중립하고도 연결이 되는 예.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UN 기후변화 그 협약이라고 그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온실가스를 6가지를 이제 그 선정을 해서 그 감축 및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6가지 그 온실가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제일 높고 또한 일단 배출이 되면 그 체류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지구 온난화 효과가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산화탄소인데요. 네네. 그런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 배출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전체 배출량에서 이런 산림 등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흡수량을 뺀 네, 이제 그런 양을 말하는데 이 흡수량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전체 배출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야 네. 사실은 그 순 배출량이 이제 제로가 되죠. 이런 이제 탄소 중립과 함께 최근에 이제 매체에서 뭐 기후 중립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탄소 중립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 반해서 이런 기후 중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온실가스의 그 순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후 가능할까요? 중립은. 네. 예.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될까요? 예, 우선 그 비용 많이 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한 95%가 사실은 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이제 발전, 산업, 그다음에 이제 수송, 그다음에 건물 부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전 그 경제 구조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그 대대적인 그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탄소 중립을 이런 경제 변혁이나 혹은 뭐 산업혁명 네. 이런 수준의 그런 차원의 이제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그 화석연료와 이런 그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막대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2050년까지 산업 부분에 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이런 시멘트 이런 3개 업종만 하더라도 한 최소 400조 원의 이제 경비가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용을 들이지만 이걸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새로운 기회로 그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기술 혁신과 그 산업 변혁에 산업 구조
개혁의 어떤 새로운 계기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미국이나 그런 그 EU 국가 같은 데서는 각각 뭐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 그다음에 뭐 4년 동안 그런 2조 달러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산업 개혁의 그 구조를 통하고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뭐 저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전략을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성장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얼마만큼의 피해를 볼 건가 이제 네.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최근에 그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2020년에서부터 210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입을 피해, 누적 피해 비용이 약 한 3,10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와. 근데 2050년까지 저희가 탄소 중립 이행을 할 경우에는 네. 그게 한 1,60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막대하게 들지만 네. 그런 수해나 이런 그 손실에 대한 그 경감 효과를 그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걸 우리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긴 시간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저희는 또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목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 특히 기업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뭐 말씀대로 아까 그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의 그 탄소 중립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맞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화석연료 그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한 이런 온실가스 그 다배출 업종은 이들이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은 뭐 EU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네. 또 최근에 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이런 ESG 투자를 이제 맞아요. 확대를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뭐 100%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거를 기후 행동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그 참여를 이제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이 거기에 이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그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도태될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지원책을 내야 되는데 이런 그 정부의 지원으로서는 일단은 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연구 개발에 대한 그 투자를 확대를 일단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그 시설을 투자하는 데 대한 어떤 세액 공제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연구 개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무슨 공공 조달을 확대를 하고 네. 또 보조금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이제 퇴출되거나 이런 위기에 처한 그런 이제 그 좌초 산업들이 있을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종 전환이나 혹은 그 고용됐던 분의 어떤 이런 고용 같은 거를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런 그 지원을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이제 탄소 중립에는 이제 막대한 그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탄소세 같은 것이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후기술 산업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규모나 기술력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산업 통계의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후기술 산업의 전체 그 규모는 대충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76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후기술 산업하면은 네. 그 안에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또 적응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그 감축과 적응 부분을 그 융복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부 기술별로 또 기술력의 이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기술력이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태양광, 뭐 풍력, 그다음에 수소, 또 뭐 판소, 뭐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초기 단계의 그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네. 또 저희 기업들의 그 해외 진출도 비교적 이제 활발하게 오.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뭐 소재 원천 기술 측면에서 약간 좀 이제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갖다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산업의 어떤 도약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풍력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서남 해안 쪽에 특히 최근에 그 설비 용량 기준으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 그 신안 부근의 어떤 해상 풍력 단지를 이렇게 예, 이제 조성을 하는 등 그 보급 부문에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조립과 사실 시공 중심의 이제 그 기술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 터빈이나 뭐 원천 기술. 핵심 부품, 뭐 이런 유지 및 보수 기술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산화 개발이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뭐 수소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현대차가 뭐 수소차 부분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맞아요. 저희 선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수소의 그 생산이나 생산된 걸 저장하고 이송하고 또는 뭐 발전 쪽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 해외 쪽하고 조금 그 기술력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 탄소 포집 그 저장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포집 부분에서는 비교적 선두권에 있는데 이 저장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운영에 따른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소나 이런 CCUS 그 탄소 포집 저장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술 성숙도가 지금 아직 그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하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 뭐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기술 격차를 뭐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부문별로는 저희가 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녹색기술센터에서 기후기술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기후기술 분류 체계는 무엇인가요? 조금 생소하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동식물 분류 체계 뭐 이런 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뭐 유사한 개념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류를 이렇게 이제 그 묶고 그걸 갖다 이제 계통화한 것을 이제 기후 기술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기존의 이게 기후 기술 분류 체계를 이제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UN 파트너 이제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와 이제 협력을 해 가지고 국제 표준의 어떤 분류 체계를 그런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마침 어떤 그 인정을 받게 돼서 저희로서는 어떤 그 기후 리더십을 네, 확보한 네. 그런 한 가지 사례로 자랑할 만한 그런 고무적인 성과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오, 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지금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드는데요. 녹색기술센터, 제가 국가기술연구회 경우를 보면 대개 연구원 이렇게 끝나는데 유독 센터라고 이름이 끝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궁금해집니다. 글쎄 연구센터로 지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 센터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그 이명박 정부 이제 초기에 이런 이제 녹색 성장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설립된 기관이 뭐 GGGI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 그 글로벌 연구소 그다음에 그 GCF 녹색 기후 기금 이제 GGGI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GCF는 재정, 그다음에 이제 GTC는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센터라는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제 부설기관으로 지금 이제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설기관들은 다 이제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제 본원들이 이제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붙이게 된 경위는 그렇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저희가 저희 기관이 이제 지금 청소년기에 성장 중인 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좀 시샘말로 하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져야 될 이제 그런 맞아요. 그런 네. 좋은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네. GTC 그 구성원들이 이걸 잘 대응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그 구성원들과 함께 10년 후의 GTC의 모습 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어쨌든 기술 혁신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그 역량을 쌓아온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술, 정책, 이런 협력 뭐 이런 분야의 그런 요소 역량들을 잘 결합해서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그 기술 혁신을 그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앞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너무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깜깜한 길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려면 길잡이가 이제 지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랜턴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램프도 갖고 있어야 네네.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지도와 램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기능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그 콘텐츠를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GTC에서 온라인 이제 정보 플랫폼도 이제 운영을 해왔고 또는 오프라인 이런 협력 플랫폼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을 조금 더 그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말씀대로 그 탄소 중립의 어떤 그 기술 혁신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유. 네.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R&D 코리아 패러독스가 없게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다 노력해야겠죠.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기관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이런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기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희 기관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기대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알게 있는 됐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대한 절실함이 턱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 그리고 국가의 노력, 전 세계의 노력이 합쳐져서 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